안녕하십니까, 분석장인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오라. 자, 오늘은 요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이 요인 분석 기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미 진행했던 뭐 신뢰성 검증, 그다음에 상관 분석, 이런 것들과 사실 좀 유사하고요.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변수들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변수들의 어떤 그룹핑, 유사한 변수들이 간의 어떤 그룹을 결정해주는 분석 기법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파이썬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 내용만 확인을 한 다음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이제 써봐야겠죠. 아, 자, 그러면 지금 아,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인 분석은요, 다별량 통계 기법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별량 통계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측정치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동시에 한 번에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이제 다별량 통계 기법이라는 표현은 이해를 했으니, 다별량 통계 기법인 요인 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측정된 자료를 보다 사람이 해석하기 쉬운 형태로 요약하는 것. 요인 분석은 다수의 변수들이 하나의 차원으로 묶여 있으면서 변수들의 연관 구조를 단순화하고 요인들을 독립적인 특성을 이제 가져가서 사람이 보다 해석하기 쉽게끔 하는 거다. 그리고 쭉 밑에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출 방법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하나의 0차원에서 이제 여러 변수들을 묶는데, 이걸 이제 상관관계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관관계로 묶인 이 구조에서, 이제 실제로 그 관계성을 추출해내는 방법은 주성분 분석, 공통요인 분석.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흔히 이 주성분 분석과 공통요인 분석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사실 실무적인 걸 조금 더 다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딱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성분 분석, 변수가 가진 공통 변량,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공통적으로 가진 변화량, 고유 변량, 변수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고유하게 가진 변화량. 제가 예를 들어 분석장이란 그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 이 다른 부분들의 차이가 있겠죠? 요게 이제 고유 변량. 그리고 공통 변량은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 이런 변량들에 대한 이 변수의 대내외 변화량으로 다별량 변수들을 통제하며, 그냥 변수 통제한다는 거죠. 네, 통제하며 주성분 분석은 특히 가장 많은 양의 변화량을 가진 주요 변수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변화량이,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큰 값들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밑에 있는 공통 요인 분석도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공통 요인 분석의 경우에는 이제 변수가 가진 공통 변량,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통 변량과 고유 변량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 변량만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인 분석의 주요 지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요인 점수. 요인 적재량은 각 요인, 이제 변수와 요인들 간 관련성을 나타내는 값인데, 실제로는 이제 상관관계에서 사용되는 상관 계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통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들이 설명하는 비율로 각 변수에 대해 추출된 요인, 이 요인들이 갖고 있는 요인 적재량을 제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인 적재량의 제곱한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차이는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한 0.5 이상이면 공통성을 가진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값, 측정된 변수들의 변량 중 어떤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양으로, 분산이죠. 여기는 또 변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분산, 그 통계값, 그 분산의 양으로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있는 두 가지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성이 있다, 유의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변수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인 점수. 이 요인 분석이 되고 나면 각 나온 그 사례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행의 어떤 라벨값별로겠죠. 열의 이름값, 이름값 단위로 어, 그 값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된 점수값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되고, 저는 이 공통성을 활용해서 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공통성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룹핑을 했습니다. 요인 회전 기법. 이거는 사실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더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정도를 알고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전 기법은 한마디로 요거거든요. 변수들을 그룹핑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그룹인지 차이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애매함으로써 잘못 계산되면은 이 모든 예를 들어 10개의 변수들이 다 한 그룹이네? 분명히 그룹을 두 개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하나의 그룹처럼 보이네? 이렇게 사실 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사실 저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고, 뭐 직각 회전, 그다음에 사각 회전,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이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뭐 베리맥스, 쿼티맥스, 이쿼맥스, 오블리민, 오블리맥스, 프로맥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각 요인, 이 각 변수들, 이 컬럼 네임 값들을 어, 정확한 차이를 이 정확한 차이를 내주기 위해서 쓰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가 요인 회전이다. 이 정도만 저희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의 유형, 탐색 요인 분석이 있고 확인 요인 분석이 있는데, 저 확인 요인 분석은 되게 다양한 언어로 이제 좀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깔끔하게 그냥 두 가지로 딱 썼고, 저희가 해볼 건 당연히 탐색적 요인 분석. 그래서 측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사전 지식, 이론적 배경 없이, 사실 저희가 필요한 건 이거죠. 사전 지식이나 이론적인 배경 없이 요인을 추출할 때 이제 쓰고, 원칙적으로 몇 개의 요인이 도출될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전혀 이 변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돌리고 싶을 때 탐색적 요인 분석, 그리고 공통성이나 고유값으로 이제 요인을 추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내용들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 부분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MIT에 계신 분들, 네. 뭐 MIT에 있다고 물론 다 똑똑한 건 아니지만 직접 만드셨고, 그래서 그 코드를 제가 직접 이제 기터브에 들어가서 다 확인해봤는데 역시 굉장히 복잡하게 짜져 있더라고요. 이 라이브러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설치한 부분이고, 요거는 건너뛰고, 자, 아이고, 마우스가 왜 이러지? 자, 여기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왜냐면 저는 코드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 요인 분석 기법이라는 거를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이 업체의 데이터는 뷰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사실 뷰티 쪽은 광고가 널뛰기를 하죠. 물론 그 뷰티 패션 그쪽 그러니까 널뛰기를 하긴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 뷰티 커머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뜯어왔고, 그 중에 어떤 걸 뜯어왔냐면 이제 이건 제가 조금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벨 값도 처리를 하긴 했는데 뭐 이제 배너 광고에 대한 비용들, 뭐 광고 매체들에 대한 비용들을 넣어놨고, 그리고 뭐 매출액, 그다음에 ARPPU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 결제자 당 이제 결제자 당 단가가 나오는 거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총방문자 회원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변수들에 사실 그냥 지금 이 데이터로만 보면 사실 사람이 봐도 정리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지어질지는 느낌이 오죠. 어, 그런데 이 값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코드가 사실상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프리스파라고 이제 나오는 게 위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을 할 건데 방법은 주성분 분석으로 써주세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팩터가 나오잖아요. 이 팩터는 이제 요인을 그러면 그룹을 요인 변수들을 가지고 변수를 몇 개로 나눌 거냐인 거예요. 저는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로 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 아까 그 잘 모르지만 회전이라는 걸 직각 회전, 그다음에 뭐 사각 회전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써서 변수들을 이렇게 이렇게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변수 이렇게 쭉 늘려놓는 거 늘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늘려놓는 방법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리맥스를 넣었고요. 제가 이제 베리맥스를 쓴 이유는 사실은 이제 간단하게는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걸 제가 좀 쉽게 풀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리맥스는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쓰이는 부분이라서 저 베리맥스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확실한 방법으로요. 자, 그리고 요 끝에 fit 해가지고 학습이 들어가죠. 근데 학습이 들어가는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넣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세트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뷰티 커머스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제가 요거는 조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제 열별로 이제 값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값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우에는 다 수치 형태로 값만 있어요. 그러니까 I사 배너 광고하고 값 쫙 있고요. 비용 값 쫙 있고, G사 배너 광고하고 비용 쫙 있고요. 매출액하고 총 매출액 쭉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학습을 시키고, 이제 저희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이 공통성이나 고유값으로 요인을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성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이 메서드를 썼습니다. 메서드를 쓰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정렬을 둔 거죠. 그래서 정렬을 두고 이제 본 겁니다. 자, 아이사는 이제 0.14, 0.19, 0.39, 0.43, 그다음에 0.59, 0.64, 0.70, 0.72, 0.7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룹은 바로 밑에서 놔둘게요. 자, 일단 코드는 여기서 확인을 했고 Q&A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요인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요인 분석 자체는 실무에서 많이 써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주로 다른 것들을 많이 쓰고 이 요인 분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Q&A를 한번 던져봤어요. 변수 요인들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제 퀘스천을 뱉었어요. 관리의 필요성을 줄일 지표를 선정하고 필요성이 매우 높은 변수들을 정리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해한 거는 이게 상관 분석과 상관 관계와 사실 좀 유사하다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요인 분석 자체는 활용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방면의 다른 기법들과 또 연동이 됐을 때 활용은 있겠지만 단순히 이 요인 분석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상관 분석과 유사하다고 하니 관리의 필요성을 줄일 지표를 찾자. 첫 번째. 두 번째,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변수들을 정리하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뽑아본 앤서인데요. I사 배너 광고, G사 배너 광고, 총 매출액, 그 다음에 IRPPU 이렇게 네 가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보통의 유의 수준 0.5 있잖아요. 이 0.5에 도달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0.5 미만이다 보니까 현재 데이터 세트에서의 변수들과 충분한 공통성을 가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I사 배너 광고, G사 배너 광고는 별도로 뺐습니다. 광고 비용 자체를 이 세트들과 요인 분석하지 않고 그냥 저 값들은 요인 분석을 하면 안 되겠다. 실제로 I사와 G사의 비용과 성과는 실제로 여기서 성과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비용과 성과는 다른 광고 매체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의미에서 다른 건데 I사는 실제로 로아스가 좀 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로아스가 이제 아무리 죽었다 하지만 저 매체가 보통 그래도 로아스가 좀 나와주는 매체인 걸 감안해도 이제 거의 한 300 후반 정도, 400 초반 이렇게 나오니까 저 매체는 이제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저 G사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모태 광고 매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매체다 보니까 다룰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업체 환경에서는 조금 안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좀 차이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가 비용을 쓰는 부분들도 차이가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요인 분석에 좀 녹아난 것 같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총 매출액이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표준화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수치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통계적인 게 아니고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부분들과 사실 금액이나
일단 금액인 걸 떠나서 사실 금액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숫자가 숫자의 차이가 나고 아무리 이걸 표준화한다고는 하지만 예, 이게 수치상에서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PU 총방문자 회원가입 그 다음에 L, A, Y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좀 편입을 시켰냐면 저 ARPPU 있잖아요. 네. 요건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죠. ARPPU 제가 뺐으니까.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총 방문자, 회원가입, L사, A사, Y사 광고. 그러니까 이제 유인 분석을 정리를 하자면 전 요렇게 5가지, 그다음에 요렇게 4가지로 이제 그룹을 나누긴 나눈 거예요. 네. 값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실제 값의 차이에 따른 분류겠죠.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의 차이인데 이걸 단순히 이제 해석을 한다면 어 저는 요 값들은 이제 다들 차이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분류를 한 거고 요 값은 사실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요게 좀 맞을 수도 있겠네요. ARPPU와 Y사 배너가 없고 그럼 요렇게 6개가 되고 요렇게 3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왜 여기다가 넣어놓냐면 왜 넣어놓냐면 이렇게 6개, 3개로 하든 아니면 이렇게 4개 하고 뭐 이렇게 5개 하든 상관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의 유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값들은 전부 유의 수준 안에 못 들어오니까 저는 아예 그냥 그룹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논외로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값들은 실제로 유의 수준 0.5 미만이기 때문에 이 값들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는 거고 이 값 가지고만 이제 저는 본 건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값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아니다.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나눴죠,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 됐네요. 총방문자랑 회원가입. 그래서 요거 4개 빼고 총방문자 회원가입이 같은 형태에 좀 가까운 변수다. 그리고 L사, A사 배너, Y사 배너 갖고 이렇게 변수를 나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걸 보면은 사실은 약간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소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을 같이 해보고 싶고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제가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여쭤보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I사와 G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매체 광고 비용이 다른 변수들과 공통적인 업순으로 별도로 관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총 예산의 차이가 L, A, Y사와 차이가 있다. 그치 차이 있지. 그러니까 이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L, A, Y사는 총 예산 통일.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이게 순전히 그냥 정말 제가 단순하게 그냥 한 거니까. 그리고 ARPPU, 총방문자, 회원가입 이 3가지가 사이트 내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이트의 어떤 지표들이다 보니까 이 3가지가 다 묶였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가 묶였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묶였다. 뭐야 인형 빠지고요. 그러면 총방문자와 회원가입이 묶였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할 건 많죠.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방문자가 들어온다. 회원가입이 묶인다.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의 변수는 서로 유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문자를 늘렸을 때 회원가입이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방문자와 회원가입이 유사한 형태로 묶여있는 변수는 맞기 때문에 방문자를, 예를 들어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 방문자에게 어떤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더 두 가지의 변수들의 유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아이디어를 내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좀 첨부해보면 좋을까? 약간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기법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저 말고도 이런 요인 분석 기법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겠죠? 이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 난 이제 이걸 어떻게 썼다.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신 다음에 나는 실제로 이걸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예,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